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영웅 씨 노래 실제로 들었더니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무지개 뮤직비디오를 보고요. 휴가를 결심하고 동해로 아주 행복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휴식 잘 취하고 오시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리뷰 분석할 곡은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인 인생 찬가라는 곡입니다. 제가 인생 찬가라는 곡을 처음 딱 들었을 때요, 어떠한 감동이 느껴졌냐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음악의 힘, 이 예술의 힘은요 참으로 대단한데 임영웅 씨가 들려주는 예술은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하나의 팬으로서는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인생 찬가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노래 전주를 들어보면 정말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도 임영웅 씨가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나 느꼈습니다. 임영웅 씨의 팬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90대까지 이렇게 정말 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임영웅 씨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삶을 있게 해주신 윗세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진행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윗세대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의 청년들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윗세대 분들을 오히려 원망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다릅니다. 윗세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헌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클래시컬하고 윗세대 분들이 들었을 때 귀에 거슬리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이 곡의 전체적인 컨셉을 중후하고 고전적인 느낌들로 잡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꿈처럼 지나가시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꿈처럼 지나가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야, 임영웅 씨는요 정말 노래 표현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심합니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이러한 부분을 들을 때도요 비브라토를 아주 세심하게 넣었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말하듯이 그냥 넘어갔다가 음악적으로 살릴 부분은 또 비브라토를 넣어줘서 정말 악기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첼로 연주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 무지개 뮤직비디오를 보고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무지개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지개를 5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지개는 아주 희미하게 한 번을 보았고요. 그 길을 가는 터널 속에서 무지개로 디자인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부르는 무지개를 들으면서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자, 보세요.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은요 정말 준비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사들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가
이러한 표현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후회하진 않으리 후회하진 않으리.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어요. 후회, 이렇게 H 사운드를 살려주는 거. 후회하진. 이거 정말 좋은 테크닉입니다. 물론 믹싱 엔지니어에게는 디에서로 이 치차름, 파차름들을 살릴지 없앨지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임영웅 씨 본인은 어떠한 단어 표현이 가장 음악적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내가 표현하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노래에서 너무나 느껴집니다.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는 어제는 떠날 오늘로. 야, 여러분,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가사 보세요.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야, 저는 이 가사 표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남겨지기도 하지 남겨지기도 하지. 보세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남겨지기도 하지. 여기서 악센트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임영웅 씨는 남겨라는 글자에 악센트를 줬어요. 남겨지기도 하지. 그러니까 남겨지기도 하지.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임영웅 씨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 친구여 나의 형제여. 가사 표현 너무나 좋네요.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여러분, 이 곡의 작곡가분은요, 윤명선 작곡가님이십니다. 이분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곡하신 곡들 중에는 히트곡이 많이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부른 어머나도 있고요, 이승철 씨가 부른 서쪽 하늘도 이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그리고 송가인 씨가 부른 엄마 아리랑도 윤명선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작곡하시는 곡의 퀄리티는 증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임영웅 씨의 예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네요. 내 이름 불러주오 이름 불러주오. 보세요. 내 이름 불러주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고 저도 정말 많이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실제로 어떠한 근육을 썼고 어떠한 보컬 메커니즘적으로 테크닉을 이용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떠한 고민이냐면 이 부분에서 비성을 이용해서 쭉 불러줄까, 아니면 흉성을 주축으로 삼고 비성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로 쭉 질러줄까, 이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너무나 지혜롭게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로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발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코 쪽으로 많이 보내지 않고 입 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조금 더 한스럽고 가슴 조여지는 감정으로 이 노래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다 나의 인생아. 보세요. 보내주오에서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가슴 먹먹한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 소리를 사용한 이유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가사 보세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가사를 터트리기 위해서 보내주오를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임영웅 씨 정도의
보컬리스트들은 노래를 계산적으로 부릅니다. 아, 내가 이 가사를 표현해 줄 때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전 부분에서 이 음악성을 사용해야겠다. 이러한 계산들이 임영웅 씨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수가 되는 사람들, 정말 예술가가 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가수가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 임영웅 씨와 같은 태도를 지닙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면 음악은 임영웅 씨처럼 대할 때 내가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잘 불러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른다면 절대로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자, 보세요. 이 레가토 하는 거 보세요.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악센트를 많이 살리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마치 한숨 쉬듯이 노래를 불러줬죠. 여러분, 이래서 제가 임영웅 씨를 이토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메일이 있냐면 여러 곳의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제게 메일을 보냅니다. 본인들이 기획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가수가 있는데 김 대표님께서 우리 가수도 분석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석 리뷰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사례를 어느 정도 드리겠다. 이러한 협의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 이외에 다른 가수를 리뷰 분석을 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주관적으로 제가 그 가수에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임영웅 씨를 보세요. 잔잔하게 부르는 것 같지만 그의 음악을 분석을 해보면 그의 음악은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계산되어 있고요. 그의 다이나믹은요, 정말 넓습니다. 이것을 다이나믹 레인지가 정말 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영웅의 음악은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피아노 시시모에서 포르테 시시모까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정동원 군은요, 그 어린 나이에 음악성이 어른 뺨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인물을 쭉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인물들에게 아직은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제가 감동을 못 받아서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그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보세요. 찬란한 순간이여 할 때 진짜 마치 산 정상에 서서 내 인생에게, 나에게 소리치며 말하는 듯한 그러한 음악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산 정상에 서서 지금까지 수고한 내 인생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나에게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며 위로해주는 듯한 그러한 감동이 너무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이여 할 때 소리를 쭉 질러버리죠. 여기에서도 임영웅 씨가 많은 것들을 고민했을 거예요. 저 여라는 글자에서 소리를 비브라토를 넣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쭉 불러줄지, 혹은 쭉 질러주다가 마지막에 비브라토를 넣어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임영웅 씨의 선택이 너무나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이 여 지르고 나서 마치 메아리 치듯이 소리가 울려주고 나서 영원하라,
정리를 해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타고난 음악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음악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웅 씨 같은 가수가 내 노래를 너무나 잘 해석해서 불러준다면 작곡가에게는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또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윤 작곡가님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정말 머릿속에서 그려지더라고요. 이 간주 부분도요, 너무나 클래식한 느낌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영웅 씨가 본인을 사랑해주시는 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간주를 들으면서도 현재의 삶을 있게 해주신 윗세대 분들이 귀에 하나도 거슬리는 것 없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인생 찬가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들으실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유한 삶을 선물해 주신 윗세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인생 찬가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뒤도 안 보고 뛰어오신 그 윗세대 분들이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 야, 여러분, 가사가 정말 예술적이네요.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야, 여러분, 우리가 1분 1초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유롭지만 많은 부분들이 긴장하고 걱정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보자마자 야, 가사 표현 정말 좋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악센트를 처음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영웅 씨의 악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정말 임영웅 씨가 노래 선정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가곡의 느낌을 풍기는 곡이고 전형적인 엔딩 곡의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고 임영웅 씨 스스로도 매일매일 불러보고 싶은 곡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매일매일 불러보시면서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곡을 흥얼거리시거나 또 유튜브에 임영웅 인생찬가 반주라고 검색하시면 노래방 반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재생시키시고 천천히 따라 부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딜 강아지 활짝 웃는 날, 어딜 강아지 활짝 웃는 날. 야, 버들강아지 활짝 웃는 날. 여러분, 버들강아지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대중가요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죠. 요즘 세대들은요, 버들강아지가 뭐지? 라고 물음표를 띄웁니다. 그러나 윗세대분들은 버들강아지 딱 하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한 단어이죠.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가 야, 단어 표현도 너무나 잘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야,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후회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후회하는 사람보다도요,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눈이 내려도 좋아. 눈이 내려도 좋아. 이야, 눈이 내려도 좋아. 너무나 좋은 표현이네요. 나의 친구여, 나의 형친구여, 나의 형제여.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클래식 가곡에서 정말 많이 표현된 단어예요. 오늘날의 대중가요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였죠.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가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 30대 초반에 정말 젊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아비앙또 같이 힙합도 하고 싶고 아이돌 노래 비슷한 노래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곡을 본인의 정규 앨범에 수록했다는 거, 이것은요, 임영웅 씨 본인을 위함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불러주오. 이름 불러주오. 자, 이제 들리시지 않나요? 내 이름 불러주오 할 때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소리. 여러분, 이것을 편하게 말하면 흉성을 이용해서 소리를 돌려서 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좀 들리실 거예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나의 인생아.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1절에서 표현했던 거와 다른 표현을 썼죠. 제가 명가수의 특징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이제는 마치 술술 나오는 답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나의 인생아. 1절에서는 레가토 해주면서 한숨 쉬듯이 불러줬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인생아 악센트를 주죠.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음악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보며 살아왔구나. 임영웅 씨의 노래가 가슴 깊게 자리 잡는 이유는요, 임영웅 씨의 발성은 상당히 신기합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오늘날에 맞게 세련된 부분도 공존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스터 트롯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 노래 정말 잘한다, 그런데 조금 올드한데,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도 보면 정말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세련되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고, 배신자를 부를 때 정말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그에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타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수를 뽑을 때 이러한 가수를 뽑고 싶어 하는데, 임영웅 씨처럼 이러한 재능을 가진 가수들은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입니다. 순간 이혀, 순간 이혀. 이야, 찬란한 순간이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상당히 많이 따라 불러봤거든요. 그런데 순간이요, 이 부분 정말 어렵더라고요. 소리를 저렇게 멀리 던지는 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듯이 호흡을 쭉 보내주는 거, 아포지오에서 호흡의 지탱을 쭉 보내주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테크닉인데 임영웅 씨가 이 또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원하라, 원하라.
영원하라. 영원이라는 글자에 악센트를 주고 하라. 정말 바람을 후 불어주듯이 너무나 좋은 예술성으로 노래를 부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합창단의 소리도 나오죠.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어요.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는 이 윗세대 분들 중에는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창이 뭔가요? 여러 가지의 입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거. 정말 예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합창으로 영웅시대 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이 느낌까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야, 제가 앞전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임영웅 씨가 고민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 고민했던 걸 다 표현하네요. 비브라토를 넣었다가 뺐다가 빼서 질러버리는 거. 여러분, 노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평생을 노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야, 이 가수는 노래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저 인기만 쫓아가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임영웅 씨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찬란하라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나게 되는데, 찬란하라 이 부분을 표현할 때도 앞전과 조금은 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만큼 임영웅 씨는요 정말 아름다운 예술가입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영웅 씨 노래 실제로 들었더니 더 좋더라. 여러분, 이러한 가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음원이 더 좋은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음원은요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로 그 가수의 노래를 다 만집니다. 그런데 라이브는 만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었는데 더 좋더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임영웅 씨의 가창력을 오늘날의 기술로 담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임영웅 씨 같은 가수가 나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고 김광석 선생님의 떠나심을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왜 슬퍼했나요? 그의 음악은요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임영웅 씨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임영웅 씨 같은 가수가 나왔다는 거, 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인재가 나와주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술가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인생 찬가를 들어보시면서 감동을 나누어 봤는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재의 삶을 잊게 해주신 윗세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박수 받으실 만큼 훌륭하셨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야, 임영웅의 힙합도 너무나 좋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아비앙또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유통이 되자마자 전곡을 순식간에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 아비앙또라는 곡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그래서 아비앙또라는 곡을
가장 첫 번째로 분석 리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힙합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고 리뷰 분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유통이 된 지 한 달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너무나 좋다라는 의견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분석 리뷰를 하면서 왜 이토록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판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아비앙또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전주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정은 또 너무나 정확해서 악기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미디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기법을 썼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힙합이라는 장르는 이 미디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악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힙합을 평소에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러한 미디 악기 소리가 나오면 조금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새롭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미디 악기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초반 부분에 사람 목소리 같은 미디 악기로 약간의 경건함이 느껴지도록 음악 표현을 해주고 갑자기 드럼 비트가 들어오면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드럼이 나오고 이렇게 탐탐 소리가 나와주는데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은 약간 서글픕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듣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어떠한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기 원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계 소리가 나죠. 이런 것을 바로 오토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컬을 튠을 하는 장르들이 몇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르가 힙합인데요. 그러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이 곡에 오토튠을 이렇게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곡의 작곡가는 공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자신의 본명을 쓰거나 본명 같은 이름을 예명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특이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 하나가 바로 공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공이라는 아티스트는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예요. 힙합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요, 스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레게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러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요계에 있었던 분들이 임영웅 씨와 공 씨가 같이 작업을 한다고 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센세이션한 일이었는데 작업물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밤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쓰린 내 맘이 회복될 괜찮아질 수 있을까? 쓰린 내 맘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 저는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도 임영웅 씨 노래를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도 임영웅 씨 목소리가 제 귓가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비앙또라는 곡을 준비를 하면서 임영웅 씨가 이 힙합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게 연구를 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랩을 하면서 그루브를 타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새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자,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싱잉 랩이라고 해요. 노래를 하면서 랩을 하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힙합이라는 장르는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힙합을 또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역은 잔인하고 후유증은 지독해 교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후유증은 지독해 교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뒤숭숭해.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에 오토튠이 걸리니까 참 새롭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임영웅 씨가 자신의 목소리에 오토튠을 입힐지 아니면 생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대중들에게 본인을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러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비앙또라는 곡이 나오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야, 임영웅의 힙합도 너무나 좋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임영웅의 힙합은 별로다, 이러한 평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난 후에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내버리고 난 후에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네. 자, 임영웅 씨를 미스터 트롯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혹은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부터 팬이셨던 분들은 이 아비앙또를 들으시고 야, 신난다, 너무나 좋다, 내 가수가 못하는 장르가 없구나,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을 보니까 이러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정규 앨범 대부분은 좋으나 이 아비앙또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너무나 비약했고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말 한마디 뱉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함구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현존하는 래퍼들, 이 힙합 음악과 임영웅의 아비앙또를 비교를 했을 때 임영웅의 아비앙또는 퀄리티가 떨어진다, 오토튠을 너무 과하게 걸었다,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 경기로 축구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8도 강한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강한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가슴에. 자, 임영웅 씨 정규 앨범에 수록된 이 아비앙또는 평가하고 비판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벤트 기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힙합 가수가, 래퍼가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평가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야, 저 가수는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구나, 야, 대단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사람은 래퍼인데 왜 발라드를 불러? 발라드를 부르니까 너무 못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널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비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말을 한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속상해가지고 많은 글들을 남기셨더라고요. 저 또한 속상했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입을 연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해야 돼요. 깊게 뿌리 내려뻗어 미련이란 놈은 공기처럼 내 맘을 드나드네. 내려뻗어 미련이란 놈은 공기처럼 내 맘을 드나드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가수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은요, 대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천재 작곡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슈만도 있고 토스티라는 작곡가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는데 이러한 작곡가들 중에 누가 가장 우월합니까? 어떠한 작품이 가장 수준이 높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어떠한 음악도 우월하지 않아.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가 트롯이라는 장르에 위로를 받고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야.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을 평가한다는 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다 옳아, 너의 의견은 맞지 않아. 우리가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될 그러한 태도이겠죠. 넌 빌런이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리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렸네. 보세요. 가사가 너무 새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음악들은 직설적이거나 사랑 이야기, 뭔가 늘 들어봤던 그런 가사 표현, 이러한 가사들이었는데 가사 보세요. 넌 빌런이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렸네. 참 힙합이라는 장르는요, 세대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트렌드를 읽지를 못하면 힙합 음악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힙합이라는 장르는 늘 앞서 가야 되는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이죠.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이러한 가사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종교성을 넣는 순간 그 작품의 의도는요,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신앙은 신앙이고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노래 제목답게 아비앙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비앙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o long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인사하는 것인 줄 알고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것은 작별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앙또를 말을 할 때는 조금은 슬픈 느낌 혹은 더 강해도 되겠죠.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임영웅 씨가 이 가사 표현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 목소리에 오토튠이 입혀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임영웅 씨의 딕션이라든지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감정이 지금 안 느껴지나요? 절대로 아니죠. 임영웅 씨의 딕션도요,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임영웅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도 굉장히 잘 들려옵니다.
이것은 임영웅 씨가 평소 사용하던 이 발성과 창법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은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발성적으로도요, 너무나 벨칸토적으로 완벽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튠을 입혀놔도 또 랩을 하더라도 딕션과 음악성 그리고 그루브까지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랩을 딱 들으면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빨라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힙합이라는 장르가 저에게도 많이 어렵지만 싫어하지 않고 즐겨 듣지 않을 뿐이지 힙합 씬의 이 래퍼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힙합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타투도 많이 하고요. 걸음걸이도 일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자유롭고 행동들도 거칩니다. 특히 미국에서 힙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약도 많이 하고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내용이 대부분 마약이고 성적인 이야기고 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취향과는 잘 맞지는 않지만 그 랩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아티스트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사람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비앙토를 분석을 하려고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뜻이 이해가 되고 임영웅 씨의 음악성이 가슴에 와닿으니까 이 아비앙토라는 노래가 신나게 들리지 않고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너에게 전화 거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자, 인생이 외로워 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안 되지만 가사가 정말 슬프지 않나요?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별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조율이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까지도 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가사에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서운한 것 때문에 그토록 싸우다가 막상 이별을 하게 되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다가 한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전화를 거는 이러한 상황도 가사에서 표현이 되는데 참 현실적이고 너무나 트렌디한 그러한 가사 표현이네요. 우린 뜨거운 용암처럼 사랑했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난 용암처럼 사랑했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야, 가사 표현이 참 4차원적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 우린 뜨거운 용암처럼 사랑했네. 야, 가사가 정말 직설적이면서 뭔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용암처럼 사랑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야, 저는 이 가사 표현 보면서 야, 역시 아티스트들은 작품을 만들 때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정말 한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늘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참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가 듣자마자 와닿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술이라는 겁니다. 다혈던 너의 온기가 아직도 식질 않네 늦은 새벽 눈물로가 아직도 식질 않네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찬 내 베개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찬 내 베개. 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죠. 그러면서 연애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가사를 보면 눈물 글썽글썽 하겠는데요. 사진에 찍혀있던 우리들의 손가락 추억이 되어 흘러내린 우리들의 손가락 추억이 되어 흘러내리는 그 손가락. 야, 여러분,
힙합이라는 장르의 가사는요, 정말 우리의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은유적이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서정적인 표현들이 참 많고, 또 너무나 남성적으로 터프할 것 같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참 힙합이라는 장르가 매력이 있네요. 우리의 추억들이 나는 너무 좋았지. 라디오에서 나는 너무 좋았지.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들. 야, 음악적 기술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오토튠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라디오 소리처럼 튠도 해놨죠. 이런 것이 여러분 힙합의 매력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아비앙토 덕분에 힙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수의 음악을 비판한다고요? 저는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그 어리석음에 참 혀를 찼습니다. 난 요새 더 피껍다 꽂혀 있어. 너는 어떤? 난 요새 더 피껍다 꽂혀 있어. 너는 어떤? 야, 갑자기 박자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어. 내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였어.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어. 내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였어. 이야, 임영웅 씨가 이 박자 감각이 정말 좋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는 타고난 박자감이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요, 임영웅 씨의 레파토리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자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곡에 대한 습득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레파토리를 많이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5배, 10배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박자감이 좋은 사람들은 노래를 금방금방 익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콜센터라는 무대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매주 2-3곡, 많으면 4곡까지, 뽕숭아 학당까지 이렇게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임영웅 씨의 곡 습득력, 임영웅 씨의 레파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바로 이 아비앙또에서 바로 해주고 있네요. 너를 이해하는 법 몰랐었던 우리들, 함께 나눈 감정들 너무 달달했기에. 너를 이해하는 법 몰랐었던 우리들, 함께 나눈 감정들 너무 달달했기에. 야, 저는 임영웅 씨의 이런 이벤트 기획도 너무나 퀄리티가 좋아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아비앙또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러한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임영웅 씨한테 이런 힙합을 기대하겠어요. 이 말은요,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은 트롯이라든지 발라드라든지, 왜냐하면 발라드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또 뽕숭아 학당에서 너무나 훌륭한 무대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 대중의 기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힙합은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물론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에서 재미로 랩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무대만으로는 우리가 임영웅 씨에게 이 랩, 이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아비앙토는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앙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아비앙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야,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농구 선수가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 기획을 준비합니다. 바로 축구 경기를 뛰게 되는데요. 농구 선수가 농구만 했겠지만 막상 축구를 해보면 축구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임영웅 씨는요, 음악적으로 기본적인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트롯을 하든지 락을 하든지 힙합을 하든지 발라드를 하든지 R&B를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활동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힙합이었지만 다음 플랜에서는 빌보드를 향해서 아예 영어로 된 팝을 부른다면 또 어떨까요? 예전에 테니스 위스키라든지 타이타닉 주제가라든지 I'm not the only one이라든지 이러한 곡들도 너무나 잘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비앙또라는 곡이 임영웅의 기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앙또 너에게 전할 건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비앙또 너에게 전할 건네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 분이 계시던데 그분도 임영웅 씨의 분석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봤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을 해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임영웅 씨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또 하시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셨냐면 자기가 임영웅 분석하는 사람들의 분석 영상을 다 봤는데 임영웅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분석하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교만함에 참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내가 가장 잘났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사람은요 무시받습니다. 인생이 너무 외로워. 공에 말을 걸지마. 단조로운 리듬이 돼. 인생이 너무 외로워. 공에 말을 걸지마. 단조로운 리듬이 돼. 임영웅 씨 그루브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이라는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임영웅 씨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장르를 초월해서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면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했지만 R&B 장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댄스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면 또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예술이라는 것은요 담을 쌓고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났다 이러한 태도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모든 예술은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이라는 아티스트와 임영웅 씨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또 변할까 이러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많이 오게 되네요. 마음이 너무 외로워. 헛공에 말을 걸지마. 외로워. 헛공에 말을 걸지마. 여러분 이런 것을 싱잉 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싱잉 랩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은 임영웅 씨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팬으로서 드리는 말씀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임영웅 씨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90대까지 100세까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폭이 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년의 나이대부터 90대까지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댓글을 보면 내 평생 누구 한번 응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에게는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즐거움을 알려준 임영웅 가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힙합까지 그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명예를 쌓고 돈이 많아져도요 사람은 때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질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해요. 이 문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것인데 임영웅 씨가 이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씨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단조로운 리듬이 돼. 건 단조로운 리듬이 돼. 건 단조로운 리듬이 돼.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영웅 씨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비교적 다른 힙합 노래들보다 쉬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임영웅 씨가 박자가 계속 쪼개지고 너무 빠르고 가사가 너무 많은 곡이었다면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비앙또라는 곡은 이벤트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깜짝 선물로 헌정하는 그러한 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조롭고 쉬운 리듬의 곡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은 나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함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왜 이렇게 어설픈 힙합을 골랐냐, 이런 또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요, 내 음악을 하기보다는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임영웅 씨의 성품이고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임영웅 씨의 발음이 뒷부분에서는 약간 흐리기 시작하죠. 저는 저 부분도 보면서 역시 명가수들은 이 다이나믹을 다 다르게 부르구나. 앞부분에서는 또박또박 부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텐션을 풀어서 흐느끼듯이 부르죠. 여러분, 노래는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야, 모든 음악 표현이 다 다릅니다. 앞부분에서 가사가 동일한 부분에도 뒷부분과 음악 표현이 다 다르죠. 이것은 임영웅 씨의 노력이고요, 세심함이고요, 디테일함입니다. 그리고 프로다운 면모이죠. 이렇게 임영웅 씨의 아비앙또가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악기 소리가 굉장히 이 90년대 사운드를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임영웅 씨가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 리뷰를 하면서 조금은 과한 말을 했던 거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팬들을 사랑하는 가수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인기와 부를 쌓게 되면 신비주의라든지 팬들에게 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수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리뷰 분석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아비앙또라는 곡을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되는 곡이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고난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음악이라는 예술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갈 때 오히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명가수예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사랑해요 그대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이 곡은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음정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성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랑해요 그대요를 부르실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석 리뷰는 임영웅 씨의 보컬 테크닉과 메커니즘적인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사랑해요 그대를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주 이 도입부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떠한 곡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이 전주를 듣자마자 떠오른 곡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 곡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래서 임영웅 씨 공식 채널에 있는 리로드 영상을 바로 찾아보았는데요.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임영웅 씨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의 곡을 꼭 주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첫 도입부가 너무나 경쾌하고 사랑이 이런 건가요 느낌을 살짝 묻히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 곡이냐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가 즐겨왔던 그러한 느낌을 주면서 너무나 신이 나고 익숙한 느낌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보고 탁월한 기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귓가에 낯설게 들린다면 대중들은요, 그 음악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조금 안 좋더라도 우리 귓가에 익숙하게 들리는 음악은 우리는 찾아서 듣게 되는데요. 서른도 선생님의 이러한 기획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임영웅 씨가 정말 맛깔나게 부르죠. 저는 원래 트롯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임영웅 씨의 트롯을 듣고요, 트롯이라는 장르에 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임영웅 씨의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댓글이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트롯이라는 장르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었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등장으로 트롯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댓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정말 이 트롯의 구성짐을 너무나 잘 살려주죠. 여러분, 임영웅 씨는 우리 팬들 사이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냐면 성대를 갈아 끼운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노래마다 다른 창법을 구사한다, 이러한 뜻인데요. 사랑해요 그대를, 이 곡은 정통 트롯의 신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곡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가 발라드를 부르듯이 댄스곡을 부르듯이 부른다면 이 곡의 느낌을 전혀 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콧소리를 살짝 섞으면서 이 리듬도 땡겼다 밀었다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트로트가 줄 수 있는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을 잔뜩 묻혀주고 있어요. 내 맘속에 그 사람, 내 맘속에 그 사람.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 할 때 이 람의 딕션을 람 이렇게 트리를 해주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극대화시켜주죠. 그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노래는요, 이러한 테크닉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출신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임영웅 씨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를 때는 이런 트롯 느낌을 전혀 섞지 않고 정통 발라드의 느낌으로 정통법으로 다가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명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를 흔들 수 있는 가수, 바로 임영웅 씨가 된 것이죠. 아,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사 표현 보세요.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이 부분과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딕션을 다 살려주죠. 아,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여러분, 이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댓글을 보면 요즘 노래 교실에서 임영웅 씨 곡들이 대박을 쳤는데요.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등등 임영웅 씨의 노래가 정말 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임영웅 씨의 악센트, 이런 딕션들을 카피를 하신다면 이러한 곡을 공부를 하실 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곡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곡을 레파토어에서 분위기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불러낼 수 있을 때 저 사람 보고 야,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다이나믹 보세요.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메조 피아노의 느낌으로 통통 튕기면서 불렀죠.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다이나믹을 다르게 해주니까 임영웅 씨의 노래는 가사 자막이 없어도 이 가수가 어떠한 가사를 전달하고 있구나, 메시지 전달이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이 노래가요, 신나고 경쾌하게 들리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게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사랑해요 그대를, 이 곡을 분석 리뷰하기 위해서 따라 불러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리듬도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공부를 해야 했고, 특히 이 음정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부르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너무나 편하게 잘 불러주다 보니까 듣는 청취자들은 이 곡 불러볼만 한데, 이러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곡을 부를지라도 듣는 청취자들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그러한 명가수의 특징을 임영웅 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보세요. 나만의 사랑할 때도 비브라토를 넣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만의 사랑. 여러분, 임영웅 씨는 이러한 디테일이 너무나 잘 살아있는 가수입니다. 비브라토를요, 저렇게 길게 끌어주는 음가가 있을 때 다 넣게 되면 노래가 조금 지저분하게 깔끔치 못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모든 곡을 소화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은 지금처럼 비브라토 없이 깔끔하게 던져주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비브라토를 살짝 넣어줘서 노래를 담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곡은요, 별나사에 이어서 서른도 선생님께 받은 곡이죠. 여러분, 별나사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많이 불렀던 곡이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른도 선생님의 곡이라고 한다면 별나사 이상의 퀄리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서른도 선생님께서 너무나 경쾌하고 신나는 곡, 너무나 좋은 곡을 임영웅 씨에게 주셨어요.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보세요. 사랑해요 그대를 할 때도 임영웅 씨의 전매 특허, 이 시옷 발음에서 그냥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해요 그대를, 정말 따라하기도 힘들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전매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들려도 막상 따라해보면 어렵고 과하게 표현되는, 그런데 임영웅 씨가 하면 담백한, 이런 것이 바로 그 가수의 특징이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보세요. 사랑해요 그대를 하는데도 비브라토와 이 음악 표현이 버릴 곳이 없어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사랑,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내 사랑. 가사가 너무나 좋지 않나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리로드 영상을 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해요 그대를. 참으로 로맨틱한 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수를 응원하다 보면 그 가수의 인터뷰하는 영상, 그리고 그 가수의 일상, 또 출근길, 퇴근길,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이 모든 모습들은요,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영웅시대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임영웅 씨는요,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멋진 척을 하질 않아요.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컨셉을 잡지를 않습니다. 사실 신비주의 컨셉을 잡더라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다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만큼의 네임밸류, 이 브랜드 가치를 형성한 가수들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절대로 멋진 척과 신비주의를 하지 않고 팬분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맞춰가면서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공손하고 겸손한 모습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 씨에게 더욱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리로드 영상을 보더라도 임영웅 씨는 이 팬분들의 사랑을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임영웅 씨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팬바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별명이 어디 있겠어요? 가수는요,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요, 본인도 진정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노래가 정말 어려운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사랑해요 그대를 할 때도 음정이 애매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이 힘의 중심을 바꿔주어야 지금 임영웅 씨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부르실 때 이 턱 밑에 말랑말랑한 살이 있죠? 여기가 뻐근하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지금 가창을 목을 잡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혀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잘못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보시면 노래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내 사랑,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내 사랑.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가 좋은 것은 임영웅 씨는요, 이 믹스 보이스를 너무나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많은 테크닉들을 잘 믹스했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믹스 보이스의 결과물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떠한 가수는 숨소리를 많이 섞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가수는 오히려 성대 접지력을 높여서 성대 알맹이 소리를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러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믹스 보이스의 귀재입니다. 지금 사랑해요 그대를, 이 곡을 부를 때는 숨소리를 섞었을 때는 조금 더 말하는 느낌을 극대화했고, 사랑해요 그대를 할 때는 성대 접지를 살짝 올려줘서 음악의 전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그냥 불러지는 것 같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이 필요하고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좋은 보컬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주어야만이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명가수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간주 부분에도 전주와 똑같은 음정이 사용됐어요. 저는 서른도 선생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도입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그 음악이 좋더라도요, 우리 귓가에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그 곡을 찾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곡이 좋은데 익숙하게 들려온다면 그 곡은 대박을 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중가요의 작곡가 세계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대박을 치려면 머니 코드를 써라. 이러한 말이 있어요. 머니 코드는요, 지금까지 대박을 친 곡들의 화성 진행을 말을 해요. 그래서 코드만 눌렀을 때는 다들 똑같은 곡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멜로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 익숙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곡을 찾아서 듣죠. 저는 이러한 기법을 서른도 선생님이 사용하신 걸 보고 역시 연륜은 못 속이는 것이고 트로트의 대부께서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 씨가 정말 팬 바보인 게 뭐냐면 이 곡을 설명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사가 있고 영웅 시대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는 지금까지 가수들과 다르게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방송 활동을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인기를 많이 얻었던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가수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방송 활동을 주력해야 수익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 때 그때 콘서트를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반대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임영웅 씨는요, 돈보다도 팬분들을 먼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씨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갈 때 오히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명가수예요.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보세요.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여러분, 제가 정규 앨범 피켓팅을 늘 성공하지를 못했는데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그 큰 무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팬분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면서 이 가사를 다 불러주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가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팬들이 그 가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 팬들의 손을 잡기가 너무 싫으니까 무대와 팬과의 거리를 넓게 잡아주라, 이렇게 기획자에게 요구하는 가수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팬분들의 손도 다 잡아주고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수,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세월 가도 영원히, 세월 가도 영원히. 자, 이 부분도요, 보컬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세월 가도 영원히. 자, 이 가도, 도라고 하는 글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요, 영어와 이태리어, 독일어에 비해서 발성 포지션이 굉장히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소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오 발음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래도 한국어는 뒤로 들어가는데 오라고 하는 모음은 더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적으로 이 비강을 잘 사용해 주어야 되는데 이 또한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이 곡을 연습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서 소리가 들어가신다면 비성을 살짝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성을 사용하는 팁을 잠깐 드리자면 입과 코가 숨이 같이 나올 때 비성을 섞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 응용해서 입에서만 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때 코에서도 숨이 같이 나가게 만들어준다면 비성과 비강 울림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사용해준다면 조금은 듣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조금씩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은 나만의 사랑, 당신은 나만의 사랑.
그리고 이 부분, 당신은 나만의 사랑, 이 부분을 부르실 때도 많은 남성분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음정은 바리톤들과 베이스에게는 파사지오 음정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위로 돌려야 될지 비강을 더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건데, 지금 임영웅 씨는 파사지오가 느껴지지 않게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임영웅 씨처럼 이 흉성의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대로 유지하고 부르시는 것이 이 곡에서는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자, 사랑해요 그대를, 이 부분은 파사지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강울림과 비성을 잘 섞어서 소리를 살짝 위로 돌려주고 뻗게 만드는 소리, 그 소리를 사용해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파사지오를 여러분 사용해주게 되면 소리가 시원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클래식 성악과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파사지오는 대중가요의 발성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악에서 파사지오는 소리를 위에 돌리기 때문에 무언가 더 풍성하지만 자칫 들으면 조금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요에서의 파사지오는 소리가 먹으면 절대로 안 듭니다. 소리가 먹는 소리가 나게 되면 촌스럽게 들릴 수가 있고 답답한 느낌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이라도 답답해진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자, 이 생명 다할 때까지를 부를 때도 앞부분과 조금의 다이나믹의 차이가 있죠. 앞부분에서는 음악의 전달력보다 가사의 전달력을 극대화했고, 이렇게 후반 부분에 갈수록 가사의 전달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악의 전달력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에 힘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아포지오, 이 호흡의 압력을 높여주면서 음악의 전달력을 높여주고 있으니 이런 것도 유념하시면서 이 곡을 불러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임영웅 씨의 이 다이나믹을 듣다 보면 정말 똑똑한 가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명가수들은 노래마다 이 작곡가의 의도를 100% 이상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음악성까지 잘 믹스를 해내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임영웅 씨에게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검색해보세요. 임영웅 씨 노래를 커버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다들 임영웅 씨를 따라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적인 것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해야 되는데, 커버를 했을 때 그 가수가 생각난다면 그 커버는요, 조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임영웅 씨는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이러한 무대에서 정말 많은 노래를 커버를 했고, 자신의 공식 채널에서 정말 많은 곡들을 또 커버를 해놨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곡을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커버를 할 때 그 원곡자가 생각이 나던가요? 절대로 아니죠. 임영웅 씨가 커버를 하게 되면 그 곡이 임영웅 씨의 곡 같아요. 즉, 곡 뺏기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는 임영웅 씨처럼 할 때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가수가 임영웅 씨처럼 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자, 보세요. 그 전 부분에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할 때 비브라토를 넣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선 비브라토를 살짝 굴곡 있게 넣죠. 여러분, 임영웅 씨는요, 정말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노래가 자칫 들으면 밋밋하게 들린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임영웅 씨는요, 절대로 노래를 밋밋하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
다이나믹이 다르고요. 단어마다 중복된 단어가 있다면 다 다르게 표현하면서 노래의 맛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임영웅 씨 노래는 질리지가 않고 하루 종일 틀어놔도 즐기기에 적합한 노래이죠.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마지막 부분도요, 정말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면서 끝내주죠. 여러분, 노래를 마무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음을 올려줘서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저음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주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처럼 고음을 질러주면서 끝내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희열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좋게 잘 표현했다,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당신은 내 사랑 이렇게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내 사랑 이렇게 끝내줬다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는 참 똑똑한 가수다, 정말 대중의 니즈, 대중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를 저는 피켓팅을 성공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티빙에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를 중계를 해준다고 해요. 저는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어떠한 테크닉을 썼는지, 임영웅 씨의 의상은 어떤지, 무대 기획은 어떻게 했는지, 또 디자인은 어떻게 했는지, 조명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음향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객과 무대와의 간격은 또 어떤지, 임영웅 씨가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계 영상을 보고 분석 리뷰를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콘서트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임영웅 씨의 무대를 보시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핵심이 있었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